안녕하세요. 대치맘 이중생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죠?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 저희 집에도 예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11년 전 대치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은 대치동 이야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은 알아서 잘 크겠지 하고 생각하며 어린이집만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직장 동료였던 친한 친구가 잠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아이를 정말 열심히 잘 키우는 스타일이었어요. 책도 꾸준히 읽혀서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책만 보면 그 자리에 앉아 꼼짝도 안 할 정도였죠.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아이에게 책 읽기를 열심히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그 친구의 둘째 아이가 저희 아이와 비슷한 또래라 공감대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대치동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크게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지했던 맘, 7세고시 폭망.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 지금은 흔히 7세고시라고 불리는 학원 입학 테스트를 보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당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잘 배우고 또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똑똑하다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영어 수학 학원 시험을 본다고 하길래 저도 별 생각 없이 당연히 되겠지 하며 응시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어는 아예 탈락. 수학은 합격하긴 했는데 문제는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탑반이라고 불리는 최고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적이었어요. 저는 학원에 그런 레벨 구분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막상 우리 아이가 상위반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은근 속상하기도 하고 벌써 뒤처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친구에게 SOS. 그 당시엔 지금처럼 7세고시라는 말은 없었지만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저는 결국 친구에게 SOS를 치게 되었어요. 친구의 조언을 참고하며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원과 레벨업 방법을 찾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를 시작했습니다. 마음 카페 같은 인터넷에서 손품을 팔고 여러 학원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발품도 팔았죠. 또 주변 엄마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아이 공부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조금씩 세워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수학과 영어 공부를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꺼번에 다 담기 어려워서 각각 따로 준비하여 앞으로 이어질 콘텐츠에서 차근차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대치동 학원, 교통체증. 여러 가지를 알아본 끝에 결국 대치동에 있는 수학학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대치동과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고 또 아이가 학원에 다니는 시간이 퇴근 시간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해 큰 고민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니기 시작하니 이상한 만큼 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점점 아깝게 느껴졌고 매번 반복되다 보니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KG 학원이 양재동에 있었는데 주말마다 오갈 때 늘 막히다 보니 이미 교통체증에 지쳐 있었던 터라 대치동 학원 통학도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원 레벨 점수 차이. 저희 동네에도 있고 대치동에도 있는 같은 학원의 입학 테스트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 다니면서 태권도 미술 등 다른 스케줄이 겹치다 보니 동네 학원과 시간표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대치동 학원 스케줄이 맞으면 그쪽으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학학원 반편성 기준을 알게 됐는데 그때 정말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큰 학원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대치동과 저희 동네 반배정 기준 점수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학학원에 레벨이 3개 있다고 하면 저희 동네 학원은 1레벨이 90점부터 시작인데 대치동 학원은 95점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같은 학원인데 왜 레벨 컷 점수가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대치동은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컷 자체가 높아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에서 찡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 몇 점 차이인데 뭐 어때? 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결국 큰 격차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말했던 지역 차이라는 게 이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하고 대치동과의 격차를 실감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반대, 집에서 허비되는 아까운 시간, 학원 레벨 점수 차이, 그리고 학원의 수와 질적인 차이를 보면서 저는 점점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치동은 너무 복잡해서 싫어. 난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어디서든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지. 그 한마디에 처음에는 더 이상 설득할 기회조차 없었고 결국 제 마음속에만 이 고민을 담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대치동 학원을 오가면서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추천 아니나 교통체증 때문에 저도 투덜거리면서 이래서 다들 대치동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흘리듯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지나가면서 슬쩍 이사 가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아? 여기 살면 훨씬 편할 텐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던지면서 남편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보려 했습니다. 그때는 마치 큰 결심을 당장 해 라고 압박하기보다는 계속 씨앗을 심듯이 한마디씩 던져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스스로 공감할 수 있게 만들려 했던 것 같아요. 조카의 결정적인 경험담. 저희 시댁 조카들 중에 저희 아이를 정말 예뻐하고 살뜰히 챙겨주던 조카가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아서 집안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조카였는데 초중고를 모두 대치동에서 다닌 대치키즈였어요. 우연히 가족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제가 대치동 교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학원을 다니니까 힘들지 않을까? 너도 많이 힘들었지? 하고 물었더니 조카가 뜻밖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조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대치동에서는 워낙 친구들이 다 학원을 다니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됐어요.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생기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어울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졌어요. 오히려 혼자보다는 같이 배우는 게 더 재미있고 같이 공부할 시간도 많아서 좋은 점이 더 많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구나. 아이들이 혼자 끌려다니며 힘들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배울 수도 있구나 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은 저희 부부 모두에게 작은 문화적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늘 대치동은 좀 과한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카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조카의 경험담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가 대치동 교육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첫마디를 꺼낸 뒤 1년이 지나 결국 대치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물론 이사를 온 후에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 또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순탄치 않았던 과정 속에서 수없이 이게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무언가를 시도했던 경험들은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그 자체가 아이와 나에게는 분명 자산이 됩니다. 너무 열심히 잘 달려가고 계시니 오늘만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치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